네, 반갑습니다. 이동과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 4월 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필기구하고 연습장을 꼭 준비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 중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꼴 0의 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두 근의 합을 구하고 x의 계수와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두 근의 곱도 구해보고 이번에는 상수항과 비교해보자. 이 두 근을 만약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이 x의 계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상수항은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근 알파 베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요식 인수분해 중학교 때 했던 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숫자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몇 개 안 나와. 1, 8, 2, 4. 그런데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너무나 많죠.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도 되니까. 1억하고 마이너스 1억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찾을 때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먼저 찾아라 이랬습니다. 그럼 1, 8 중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어디든 얘가 붙든 얘가 붙든. 그렇게 찾다 보면 세트가 몇 개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왜? 많이 풀어봤으니까 2하고 4 중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하고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렇다면 두 근 x의 값은 알파는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4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해보자. 두 근의 합은 얘하고 얘 더하는 거니까 2가 나오겠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얘와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때 x의 개수는 누구야? x의 개수는 요아입니다. x의 개수는 x 앞에 적혀있는 여기 잘 안 보이네. x의 개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방금 구한 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 비슷하다 맞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네. 곱을 구했더니 곱은 마이너스 8인데 어라 상수랑 비교했더니 상수가 똑같이 생겼어. 두 개가 똑같이 생겼네. 결론만 얘기하자면 두 근의 합은 2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x의 개수와 부호만 다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 하물며 상수도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은 상수항과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이걸로 끝. 오늘 수업 끝. 이제 연습만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판별식을 배웠죠? 판별식. 네, 커서가 됐나? 판별식은 뭐였냐면 한번 적을게요. 판별식은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의 생김새를 확인했습니다. 생김새. 근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구분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거는 근이 얼만가가 중요하지 않고 두 근이 합한 게 얼만지 곱한 게 얼만지를 어떤 거 개수나 상수로 추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거 할 거니까 아주 쉽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방금 전에 뭘 했냐면 어떠한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2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두 근을 알파 하나,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을 더했더니 여기에 있는 어떤 개수, 방금 했던 x 앞에 있는 이 개수만을 적었더니 마이너스 b라고 적어버리면 답이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개수들하고 얘네들이 두근의 합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는 두근의 곱이 아까는 상수랑 똑같이 나왔다 맞죠? 이 상수랑 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했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이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살펴볼 건데 두근 x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억나나? 그네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런 근의 공식 두 개가 있죠. 하나를 쌤이 x1이라 적고요. 하나를 x2라고 적어볼게요. x2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더하기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하나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근이라고 했을 때 방금 했던 겁니다. 두 근을 한번 합해 볼게요. 두 근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땡땡땡땡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땡땡땡땡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분모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게 날라가겠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두 개가 나오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네. 요 약분하자. 오라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어떻게 깔끔하게 나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a는 얘잖아, 얘. b는 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이제는 x1과 x2를 두 근을 각각 구하는 거는 근의 공식으로 푸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관심이 없어. 둘을 더한 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더한 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하나를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마이너스 쓰고 여기 있는 개수 a랑 b만 분수로 적어주면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있다고 치죠. x의 제곱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0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0의 두 근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은 선생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요. 두 근은 1 또는 3이니까 두 근의 합한 건 4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만 쓰면 되니까 여기 있는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4를 써라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바로 4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 놓고 바로 이번엔 곱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1과 x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잖아. 감쌤이 조금 빠르게 쓸게요. 이 아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랑 둘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는 4a 제곱을 될 거고 어렵다. 그런데 보니까 생긴 건 똑같고 부호니까 합차는 제곱차네. 그러면 마이너스 b 제곱하고요. 그럼 플러스 b 되겠지. 그럼 루트를 제곱하니까 안에 있는 게 나오겠다. 누구? 별이 나올 경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네. 근데 합차는 제곱차 빼기니까 빼고 더하고 하면 어라 날려줘야지. 날리고 어라 a도 날리고 그러면 깔끔하게 얘도 a분의 c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a분의 c만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했던 방정식의 두 근이 지웠네.
이 식에서 두근이 1하고 3이었는데 두근을 곱한 건 3이었다 맞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A에 해당되는 숫자 1, C에 해당되는 숫자 3만 적으면 되니까 이때 두근 1하고 3을 곱하는 결과는 어떻게 1분의 3으로 바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지금 칠판에 좀 들어오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너무 진하다. 두근의 합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에 날라가고 2에 날라가고 방금 했던 대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두근의 곱은 약 제곱 해서 얘네들 날리고 약분하고 하면 a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중간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요 공식 공식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요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두근의 합과 곱을 아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더라. 요걸 잘 기억하고 쌤하고 같이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색깔이 아니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를 근의 공식을 써서 두근의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근의 합을 바로 구해 볼게요. 그렇다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a에 해당되는 숫자가 3이고요. b에 해당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답은 두근의 합은 3분의 4가 바로 답이 되겠죠. 이번에 두근의 곱도 한번 구해보자. 두근의 곱은 여기도 역시 3, C에 해당되는 숫자 2니까 바로 어떻게 돼? 3분의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근의 합은 3분의 4, 두근의 곱은 3분의 2. 할 수 있겠죠? 자, 쌤하고 요 네 문제 한번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이렇게 쓸게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요것만 적어볼게.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숫자는 1, c에 해당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두근의 합은 3이다. 맞죠? 한 번 더. 두근의 곱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개수 1이고요. 맨 뒤에 있는 상수 3 쓰면 되니까 두근의 곱은 3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빠르게 풀 거야.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끝. 두근의 곱은 a분의 c. 끝. 근데 한 번 더 적어주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갑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없다. 없으면 뭐야? 0이죠? 두근의 곱은 0이라는 얘기야. 마지막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이거 마이너스 왜 이래 맞나? b.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겠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7x, 아니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꼴 0의 두근을 구해보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네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필요하다 맞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곱해서 7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두 숫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아마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렇다면 두근을 아마도 1하고 7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합은 8, 두근의 곱은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맞죠? 앞서 배웠던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 두근이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오늘 배웠던 거는 이 두근의 합과 곱을 뭘로? 요 안에 있는 개수들로만 구해낼 수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두근을 구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8이 바로 나올 거고 그리고 a분의 c니까 7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 건데 요걸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배웠던 방법으로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쓰고 1분의 4다. 맞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곱은 1분의 그냥 1분의 4니까 여기는 곱은 그냥 4 이렇게 적으면 되지. 똑같습니다. 두근의 합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두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마이너스 2 쓰면 될 거고요. 곱은 5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맞죠? 이 문제도 역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가 될 거고요. 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쓰면 된다. 맞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된다. 맞죠? 그렇다면 두근은 아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중근을 가지겠네.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4, 둘을 곱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얘 아유 귀찮아. 인수분해를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죠. 그렇다면 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는 근해 공식 짝수니까 절반의 근해 공식을 써보자. a분의 1분의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 빼기 5네. 그럼 아마도 두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가 아니구나. 왜냐면 4i니까 루트 4i니까 뭐 쓰면 되냐면 2i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둘을 더하면 2i 마이너스 2i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곱하면 제곱에서 1000대 음수니까 더해서 1 더하기 1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얘도 역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해 공식 써서 얘는 조금 귀찮다. a분의 2분의 절반 마이너스 2만 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니까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둘을 더하면 루트 6 사라질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쏘리 선생님 여기 절반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나왔지. 그래서 2분의 2 두 개니까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 4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 빼기 6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차 방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근의 합은 써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맞죠? 근데 분모 2a로 통일되어 있고 분자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니까 날라갈 거고요. 답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둘 개니까 마이너스 2b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두근을 각각 구할 필요 없이 두근의 합은 간단하게 개수들의 모습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곱도 똑같겠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a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근데 생긴 게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4a 제곱분의 합차 제곱차 b 제곱 마이너스 루트 별도 제곱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알 수 있다. 맞죠? 갈로 풀면 b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4약분 a 약분 되면 나머지는 a분의 c만 남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두근의 합과 곱을 아주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합을 a라고 쓸게요. 합은 얼마냐?
합을 우리 플러스니까 P라고 적을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 두근의 곱은 뭐라 적을까? 곱은 A분의 C니까 9. 곱 프로덕트인데 이것도 P네. A, C. 곱은 이렇게 9라고 적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5. 곱은 어떻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 빠르게 갑니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 곱은 2분의 5. 같이 따라오고 있죠? 같이 대답해 봅니다. 합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 곱은 뭐죠?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함정 빠지지 말고요.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곱은 A분의 C인데 C가 없다? 0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 인수분해하면 X에 X 플러스 1이니까 그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합은 이번에는 합이 안 보인다. 맞지? 0.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져서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 자,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어떻게? 깔끔하게 3. 곱은 A분의 C니까 깔끔하게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값들을 구하세요. 알파 제곱은 요 공통된 게 알파 베타가 보인다 맞지? 알파 베타를 뽑아냈더니 알파하고 베타만 남겠네. 알파 베타 1이라고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전개 해보겠습니다. 전개 했더니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맨 끝에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 1 빼기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요 식은 계산하면 분모는 알파 베타,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1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아까도 한번 풀어봤죠. 완전 제곱의 변형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얼마? 9 빼기 알파 베타 1이니까 9 빼기 2는 7 이렇게 된다 맞죠? 이것도 한번 해보자. 알파 베타 분모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베타 분모로 됐으니까 베타가 더 곱해져야 된다. 그럼 베타 제곱 알파 제곱 결국 이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완전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구했다. 뭐라고? 7이라고 하면 얘도 역시 1분의 7이니까 답은 7. 자,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니까 27 빼기 3에 1이니까 넘어가고 3 곱하기 3 27 빼기 5니까 얼마? 18 이렇게 됩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다들 힘내서 문제 풀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까지 수업은 끝. 수업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봐라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수업 영상을 끊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